네, 7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할게요.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바쁘실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가 요즘 그쵸?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다 예상하는데 주가는 또 지금 뭐 많이 하락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서 그 관련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테일 고객들이 좀 요청이 와서 뭐 그런 세미나도 좀 했고 그래서 되게 고객들의 관심은 큰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바쁘시다는 거, 또 예. 고객들의 관심이 많다는 건 예. 시장의 방증이겠죠. 얼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반도체만 시장에 다냐 그건 예, 아니죠. 예. 그렇지만 워낙에 시총 비중이 이제 크다 예. 보니까 이게 예. 흔들리면 시장 전반으로 좀 퍼지는 감이 있어서 예.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26년에는 네. 상장사 영업이익의 한 66%, 뭐 그다음에 순이익은 한 거의 70%가 삼성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2027년, 28년에도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 쓸 때 네. 난기류에 진입했다고 네네. 얘기했는데 그 난기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고요. 펀더멘탈에서 또 중요한 게 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PER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이익잉여금이 순이익에서 쌓여서 그게 이제 자기 자본을 확대시키거든요. 그래서 북밸류 자체가 많이 레벨업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좀 내고 들어가자면 이번에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시장의 조정의 성격을 예.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뭐 공급자들은 계속 좋은 얘기를 하죠. TSMC도 설비 투자를 기존에 뭐 500억 불에서 지금 650억 불로 올해 확대를 하고 또 향후 몇 년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뭐 좋은 실적에 또 뭐 캐펙스 더 빨리 앞당기겠다 그렇게 하면서 공급자들은 좋은 얘기를 했고 아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도 약간 공급자들이 이제 주로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시장의 우려는 이제 수요자들이 과연 이 정도의 메모리 가격 오르는 거를 감내할 수 있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전체 수요의 한 60% 이상이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구글이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 12개월 이제 트레일링 그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난 걸 보고 이제 과연 이제 2027년에도 지금 정도로 강도로 투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글이 제일 나름 또 영업이익률도 클라우드에서 영업이익률이 35%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대해서도 좀 일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B2C 영역에서는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장시 메모리 칩을 쓰겠다. 고 이제 말할 정도로 메모리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은 올해 생산량 계획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의 우리 아무리 실적이 좋고 우리 기업들이 또 비저빌리티가 있어도 지금은 수요처들이 허약해졌는데 과연 그 올해 실적이야 잘 나오겠지만 2027년, 28년에 대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 약간 시장은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신은 결국 언제 해소되느냐면 시간이 해결하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담론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의 뉴스 플로우가 나와도 사실은 주가 반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그래 보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여전히 28년까지는 최소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건 또 12개월이지만 특정 분기가 되면 또 클라우드 매출도 많이 늘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80% 이상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특정 또 아마 분기에는 또 다시 파지티브로 바뀌었다가 네거티브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래 변할 건데 구글도 어쨌든 간에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거는 사실 그 우리
캐펙스라는 게 에비타 내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만큼 그 이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AI에 있어서 실기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또 LLM을 하는 애들이 이제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엔트로픽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그렇고, 그리고 오픈 AI랑 뭐 오라클이랑 같이 많이 했던 스타게이트 US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좀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 말고 나머지 영역 쪽에서도 새롭게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그쪽 두 영역은 다 이제 IPO를 하거든요. IPO를 해서 이제 IPO를 한다는 거는 최소한 3년치 정도 캐펙스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엔트로픽이든 뭐 오픈 AI든 1조 달러 밸류로 이제 상장을 해서 2, 3천억 불이 만약 회사에 유입이 되면 그들의 투자는 또 상당히 좀 되게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또 투자도 하지만 일부는 또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한테 렌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굳건한 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번 분기 한 110억 불 정도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5%.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벌써 흑자 전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돈이 되냐고 얘기할 때 제일 대표 기업이 과거에는 팔란티어였어요. 팔란티어는 뭐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팔란티어라고 보는데, 똑같이 엔트로픽은 이제 B2B에서 확실하게 조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도 최근에 장외 가격이 되게 좋아요. 상장 전에 보통 프리 IPO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통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격이 또 프라이싱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만 자꾸 보는데, 반대로 새로 이제 IPO 하는 애들이 또 돈을 마련해서 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수요 면에서도 또 긍정적인 면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사실 이번 조정이 예를 들면 이제 투톱만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6월 중순에 37만 원 이 정도, 그래서 4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보다가 지금 한 20만 원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이제 거의 한 달 예. 만이에요. 한 달 동안. 예.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보면 6월 정도에 거의 300만 원. 예. 네, 이렇게 갔던 직전까지 갔던 게 한 180만 원 이렇게 예. 지금 와 있으니까 요것도 한 달 만이에요. 예, 예. 그 투자자분들은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한 달 만에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다고 하는데 예. 변한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는 거지? 왜 이런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예.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 서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난기류라고 얘기한 게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난기류들이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대단한 발견은 없어요. 제가 준비된 차트 보면 너무 먼저 네. 메모리 가격이 이런 속도로 상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둔화되면 영업이익 증가폭도 둔화될 거고, 과거에 또 영업이익 증가폭이 둔화될 때 보면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다음에 그거는 뭐 그냥 지금의 사이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올해 투자는 뭐 많이 할 거지만 뭐 한 8천억 불 이상 하겠지만 내년에 1조 달러 한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또 그런 얘기하면서 해서 사실은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일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ADR 상장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약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70조 이상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실적 전망을 좀 낮추다 보니까 그때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저는 뭐 올해 실적에서 뭐 60조 초반이 나오든 2분기에 70조 나오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다만 이제 27년, 28년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뭐 그것도 저는 마이너한 미세 조정이고 또 어차피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다시 타사 보고서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여전히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27년 뭐 이때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제 좀 높아지는 거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HBM을 많이 만들면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율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 반면에 이제 HBM 비싼 제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출액은 상당히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그 기조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금방 질문했던 지적 중에 여러 가지 담론과 그리고 실제 팩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일단 우리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최근에 낮춘 거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그냥 일반적인 가능성보다는 이거는 좀 현실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실적 나와서 우려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말 지금까지 좋은 실적이 알고 믿었는데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또 미세 조정이란 건 늘 있을 수 있거든요. 분기 단위로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신과 또 주가가 또 그게 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빠질 때 그게 겹치다 보니까 더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나온 김에 이번 주 예. 수요일 목요일 차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예. 발표가 됐는데 예. 말씀 중에 센터장님 이미 약간은 눈높이가 낮아진 측면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숫자보다는 중요한 건 좀 따로 있다라고 좀 들리는데 어떤 포인트가 좀 저는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삼성이야 이미 잠정 실적에 89조 호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일부 뭐 MX 사업부가 적자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뭐 알려주지는 않지만 반도체 전체 이제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이제 어쨌든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좀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방향성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많이 좀 뭐 시장이랑 소통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2분기 실적보다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그리고 뭐 또 하이퍼스케일러 여전히 발표할 회사들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과 그리고 미리 발표한 구글 그리고 TSMC 그리고 ASML 이런 기업들이 했던 얘기랑 나머지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 즉 수요처와 그다음에 공급처를 동시에 비교해서 전체적인 아마 좀 단기적인 아니면 중기적인 좀 답안지를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너무 심했다. 생각보다 뭐 펀더멘탈 상의 이슈는 없네. 그렇게 저는 뭐 아마 마감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보는 게 저희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시너지 리서치 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어쨌든 여기는 제가 숫자를 보니까 되게 디테일합니다. 모든 사이트별로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별로 그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좀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체크하는 데인데 네, 화면 좀 어쨌든 공유할까요? 예, 네. 2030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 캐펙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리스하는데 건설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다음에는 더 디테일한 자료를 또 보내드리고요. 네네네. 그다음 지역별로 보면 네. 북미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도 북미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도 주로 보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는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특히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딜레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메인 지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버지니아랑 텍사스랑 이런 쪽은 여전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뭐 많은 또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팔란티하고 엔트로픽을 보면 아마 이 AI라는 게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를 기본적으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리소스를 좀 효율적으로 써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려는 그 움직임은 계속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프리케이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아마 내년까지는 의미 있게 투자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에는 뭐 이런 일부 노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28년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루빈 울트라인 HBM4E가 또 양산이 될 거고 28년부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칩들을 쓰는 이유는 이제 처리해야 될 AI 워크로드가 많이 커지는 거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회사랑 통신사랑도 또 서로 이제 계약도 많이 해요. 버라이전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만 개가 아니라 뭐 100만 개의 GPU도 막 돌리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레이턴시나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움직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바틀렉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이게 TSMC라는 회사 그렇습니다. 가속기는 거의 다 독점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고객들이 다 이제 서베이해서 지금 요청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확신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대만이든 뭐 미국이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이 담론이 먹혔던 이유는 주가가 메모리만 올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메모리만 올랐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업이익률은 너무 높고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너무 이제 메모리만 오른 거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실적과 함께 좋고 이런 것들이 수요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부담될 수 있겠구나. 불편하죠. 예,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게 이제 많이 오른 주가와 결합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은 건데 이제 조정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얘기한 건데 일단은 그림치를 보시면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랑 계약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뭐냐고 보면 과거랑은 다른 사이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HBM하고 소켓을 한국 기업이 만들어서 우리 데이터 센터 기업한테 직납하지 않아요. 엔비디아한테 공급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그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네네. 토탈 데이터 센터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BM이 얼마고 소켓이 얼마고 그거 잘 안 따져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어서 컴퓨팅 넷, 그다음에 네트워킹 넷, 그리고 스토리지 렉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수요처한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토큰 코스트가 준다. 그래서 이렇게 완충지대가 엔비디아 제품을 다 찾고 그리고 AMD 제품도 찾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이제 TPU로 이제 그걸 다 하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직납하는 제품은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뭐 부담이 돼서 지금이야 뭐 좀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 계약을 하고 3년짜리 5년짜리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랑 AMD 뭐 그리고 이런 뭐 우리 커스텀 가속기 회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는 우리 기업들은 그냥 표가 안 나요. 이 제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제품이 단일 제품이면 영향을 받아요. GPU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실 빅테크도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자체 ASIC을 쓰는 건데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아예 데이터 센터 레이아웃으로 공급하거든요. 토탈 토큰 코스트가 10분의 1로 주고 그다음에 우리 TCO가 감소하고 이런 거를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가 물론 절대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뭐 네오클라우드든 또 소버린 AI든 되게 많은데요. 또 일반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한테는 그냥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너 HBM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안 따진다는 거죠. 엔비디아 AMD라는 그 회사의 토탈 솔루션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거지. 거기에 묻어 있는 HBM이 얼마야, 소켓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거를 잘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는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네. 28년에 한 30% 됩니다. 전체 디램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납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한 40에서 45% 전체 디램에. 근데 이 직납하는 제품은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한 장기 계약은 제가 뭐 최근에 구글에 체크해 보니까 최근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29년까지 그 계약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년 되면 이렇게 소캠이랑 HBM이 많아져서 뭐 그 제품이 또 전체 디램의 30%고 나머지 한 40에서 45%는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사실 남는 거는 스마트폰 PC밖에 안 남는 건데 그거는 전체 디램의 금액 기준으로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는가 하면 제가 낭규류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업이익 증가폭이 둔화될 때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1년 뒤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메모리 가격 하락이 되려면 결국은 이때는 1년 장기 계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폭이 둔화되고 영업이익률이 피크아웃하고 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40에서 45%는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이에요. 지금보다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협상을 다이렉트로 안 하는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뭐 AMD든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리고 그들이 단일 제품이면 또 가격 인하를 하려고 할 건데 그냥 요즘은 다 데이터 센터가 렉 베이스거든요. 렉으로 그러니까 컴퓨팅 렉에다가 CPU, GPU, DPU 다 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컴퓨팅 렉 온리가 아니라 그 컴퓨팅 렉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렉, 요 네트워킹 렉과 이 컴퓨팅 렉의 데이터를 주로 불러들이는 스토리지 렉 이걸 통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의 전체 코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만나도 되는 가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담론이 뭐 그래 제가 하는 얘기 그래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빅테크가 계속 이렇게 특히 무디스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서 신용요금 낮출 수도 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내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노이즈가 되고 그게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정도의 노이즈는 감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그냥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랐으면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도 그냥 실적으로 다 묻어가는데 지금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나왔을 때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멘탈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다양한 노이즈에 대해서 멘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된 차트 하나 더 있는데요. 멘탈 준비까지. 예, 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실적 일이 좋은데 왜 주가 빠져요? 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예. 이렇게 돈을 대단한 잘 내용은 벌었는데 없어요. 대단한 내용 없고 다 네. 가능성. 근데 가능성이라는 거는 해결할 거는 유일한 거는 시간밖에 없고요. 다만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많은 내용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 자료 마지막 네. 그 차트 보시면 뭐 제 추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시면 이 영업이익이 어쨌든 간에 지금 370조에 550조에 이제 600조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북밸류를 저는 뭐 영업이익이야 뭐 ASP 변하면 또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올해 쌓이는 그 현금 그리고 내년에 쌓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익잉여금을 계산해 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북밸류는 11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8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장기 계약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통한 그런 HBM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28년까지는 뭐 저는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네.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호황인 사이클인데 PBR 한 배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PBR 1.5배를 적용하면 우리 한 25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28년으로 보면 27만 원은 PBR 한 배예요. 지금 오늘 뭐 종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PBR이 한 배를 적용한다는 거는 불황 사이클일 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 계약 때문에 호황 사이클인 거는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는 결국 뭘 봐야 되느냐 자기 자본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북밸류가 저희가 98만 원 그리고 내후년도 28년 한 150만 원 보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 근처 오면 PBR 한 배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과거 동안 사이클을 길게 봤던 사람들도 PBR 한 배에서는 사야 된다. 다운턴일 때 적자날 때도 사야 된다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PBR 한 배고 그다음에 이제 PBR 두 배 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이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이어질지 체크해야 된다. 그게 PBR 두 배인데 지금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3년짜리 5년짜리 계약으로 한 40에서 45%를 어쨌든 장기 계약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은 엔비디아랑 AMD 이런 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중간재로 공급하는 제품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다이렉트로 공급했던 그 사이클하고는 분명히 달라서 그러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업턴 사이클인데 PBR을 예를 들어서 한 배까지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금 28년 기준으로 오니까 뭐 26년에서 뭐 한 배 28년 BPS를 벌써 적용하냐 하면 뭐 그 부분은 저희도 논쟁의 요지는 있겠지만 최소한 27년 BPS는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26년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이잖아요. 거의 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27년 북밸류를 적용하면 뭐 이미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로 와 있다. 이미.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막 건들고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뭐 대단한 내용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앞서서 이제 그 과거 사례, 과거 사이클에 빗대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과거를 보고 현재를 한번 유추해 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업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예.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 사이클에는 금리를 좀 낮추는 기간이었다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쩌면 금리 인상기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예. 요거는 할인율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면 예. 이것도 어쨌든 업황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매크로도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나 이렇게 좀 같이 본다면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매크로는 이제 어차피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그쵸. 있죠. 아마존도 그렇고 뭐 유증을 하는 뭐 알파벳도 있지만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럼 또 금리가 높아지면 사모사채 발행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고려 요인이 될 네. 겁니다. 고려 요인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마이너한 파인 튜닝 같아요. 그게 마이너하게 그냥 조정하는 요인 정도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캐시플로인데도 대규모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절실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 우리 용수하고 물. 왜냐면 데이터 센터도 액침 냉각, 액체 냉각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력 이런 게 저는 솔직히 걱정이지. 뭐 이 파이낸싱 때문에 못 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축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임대해서 쓰는 애들도 이제 직접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벌써 많이 생겨났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XAI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직접 이제 하는 그런 축들이 또 아마 하이퍼스케일러한테는 또 이업이 될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유틸리티나 인프라적인 이슈가 더 크지. 이게 정말 파이낸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기에는 지금은 이미 큰 강을 건넜다. AI는 그냥 돈이 되고 AI를 안 하면 잘못된다고 이미 저는 무게중심이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그 루빈 울트라 뭐 이런 제품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파인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강 반도체를 지금 계속 붙이려고 하고 좀 있으면 유리기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속기를 그렇게 고도화하는 배경에는 저는 이제 그 시장에도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와 구글의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가속기와의 그 경쟁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야 되는 니즈는 당연히 인프라 단수에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를 빨리 보내고 그다음에 지연 상태가 없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메모리 수요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메모리도 병목 때문에 일부 이제 요즘은 좀 약간 네거티브 뉴스가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1테라바이트를 달려고 했거든요. 지금 루빈 울트라 HBM 포일을 근데 약간은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수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루빈이 288이면 그냥 곱하기 2 해서 576GB 그리고 756GB 뭐 그런 얘기도 대만에서 살짝 나오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1테라를 또 뭐 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가속기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속기를 그냥 고객은 원하지 않는데 막 고도화시킨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분명히 고객이 AI 워크로드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떨어뜨려 놨을 때 이 데이터 센터 떨어진 거를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어쨌든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합니다. 스케일 어크로스. 어크로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 이제 100만 장 GPU를 구축하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엔트로픽도 돌려보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이제 빌려 쓰면 안 되겠구나. 일정 부분은 나의 캡티브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상장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쪽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고도화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제가 빌려 쓰네. 근데 그 이유가 좋은 가속기를 직접 구축해서 이제 직접 하네. 그러면 뭐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들도 좋은 칩을 가지고 이탈하는 고객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빈도 쓰고 누빈은 이미 계획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누빈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TSMC가 사간 그 누빈용 테스터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지난 분기부터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누빈으로 아마
27년 말까지 네네. 가속기 계속 교체하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TPU 버전 8이 이제 올해 나올 거고요. 내년에 되는 이제 버전 9이 나오는데 또 구글의 TPU를 엔트로피가 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이퍼스케일러와 예를 들어서 칩메이커가 있는 게임이 2017년, 18년이라면 지금은 여기에 LLM 서비스하는 애들이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다가 직접 구축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것도 수요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급처 관점에서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다이렉트로 하이퍼스케일러한테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한 30%는 엔비디아, AMD 또 어떨 때는 엔트로픽 이런 거를 뭐 엔트로픽은 물론 자체 데이터 센터겠지만 구축하는 거는 그래서 엔비디아, AMD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완충지대에 대해서 절대 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줄여주는 요인이고 변동성은 줄여준다고 요인들은 많아지는데 담론 때문에 주가만 빠지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매크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AI라는 큰 줄기 그리고 고도화되는 이런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한 조정 예, 저는 뭐 정도만 그냥 보고 단기적인 계신 거고. 조정이죠. 큰 항상 뭐 저도 뭐 네. 하여튼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주식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단기적인 이슈는 그냥 지나갈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 아까도 언급해 주셨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금액 자체가 예. 너무나 뭐 이런 금액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사실은 좀 많았었는데 9,500억 달러 한화로 뭐 1,400조 원 정도 규모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사실 뭐 그런 네. 계약이라는 거는 어차피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HBM을 네. 한국 기업한테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도 우리 기업이 한테 메모리도 사고 또 일부는 또 브로드컴이 뭐 삼성에서 가속기에 대해서 또 뭐 파운드리 같은 것도 당연히 협업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엔트로픽도 뭐 삼성 파운드리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주말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이벤트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금액이 좀 큰데 그 금액이라는 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거 몇 년치 넣는 걸 다 계산하면 그 정도 숫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루틴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줬다. 그 정도니까 확인하는 거는 어차피 아는 걸 확인하는 건 주식시장에 별 임팩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 뭐 하는 부분이랑 이런 거는 또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좀 기회 요인은 되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다 메모리 반도체가 결정하지 파운드리는 사실 영향 저는 없다고 봐요 현재는. 근데 적자에서 좀 벗어난다? 그게 무슨 어닝스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상당히 의미 있게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다고 보면 그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AI5를 퍼펙트하게 완성을 해서 내년부터 대규모로 공급하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뭐 다른 고객사들도 오고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가속기든 뭐 오픈 AI 가속기든 삼성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게 했다. 그러면 그건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보는 게 맞지. 지금까지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서로 접촉만 했다는 거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주가가 재평가되기에는 하여튼 저희한테 좀 과거에 좀 많은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은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했던 계약들이 이제 단연 계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 뭐 그 정도 규모의 계약도 되는 거고 그래서 동부분은 저는 아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너무 주가에 의미 있게 좀 적용하기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 아는 내용이고 이게 향후 실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실적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금 더 저는 네. 지금의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네. 오픈 AI는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수요처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은 우리는 공급처들끼리 우리끼리 정말 좋을 거야 해도 맞아요. 안 믿잖아요. TSMC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ASML이 어떤 얘기를 하든 아무도 지금은 공급자들이 나 너무 좋아하는 걸 안 믿기 시작했어요. 안 믿어요. 네. 수요처들이 나 그래 적자 나도 돼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 나도 돼 나는 무조건 투자해야 돼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시장에. 그리고 스마트폰 회사들은 그래 아무리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내가 더 좋은 이 성능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LPDDR6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주가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반전이 되는 건데 반등의 계기가 되는 건데 공급자들끼리 야 우리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더 세게 해보자. 근데 수요처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담을 느끼면 그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요처들이 아니야. 그래 AI가 큰 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캐시플로가 마이너스 나도 우리는 이 계획을 바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주가 반등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아이폰 18에 나오는 이제 A10이라는 칩이 2나노 제품입니다. 2나노니까 택 마이그레이션 많이 해서 트렌드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LPDDR6.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근데 기존 제품이 특별히 스펙의 변화 없이 공급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하반기를 좀 냉정히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가 신제품이 많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HBM4에 LPDDR6에 뭐 이런 제품들 또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Gen 7 이런 신제품들이 나오면 신제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수요처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처들이 노력하면 가격에 대한 저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그래서 그런 변곡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9월부터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아니 스펙은 변화 없이 가격만 오르면 저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센터장님께서 안 믿는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시장의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이제 이게 센트일 수도 있고 안 믿으면 사실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조금은 여유 있는 가격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여유가 있으시죠. 그렇지만 최근에 뭐 한 두세 달 사이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상반기 같은 속도가 그렇죠.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뭐 시장의 의심, 노이즈 그렇죠. 이런 게 좀 풀리더라도 예. 과연 그런 우리가 진짜 역대급이라고 얘기했던 그 속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의심의 영역으로 그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손을 싶긴 빼 하거든요. 오른 메모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좀 조정 받은 건데 그리고 손을 빼 오르는 거는 세상이 바뀐 거를 확인하고 이제 바뀔 것 같다 해서 간 거거든요. 이제는 바뀐 세상이 접어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주가 상승폭은 전에 세상이 바뀔 것 같다 했을 때 갔던 그 퍼포먼스를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아, 그건 폭은 이미 예. 그래서 그 정도의 폭은 지금부터는 지나갔다는 이제 거. 뭐 하여튼 접전 대비 타겟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하여튼 목표 수익률 자체를 그렇다고 다른 섹터보다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목표 수익률을 우리 상반기에 경험했던 그 정도 수익률은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저점을 잘 잡으면 네. 더 상당한 또 그래도 리턴을 줄 수 있는 그 펀더멘탈에 그리고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TSMC 같은 기업이 주가가 저평가될 때는 이게 이제 웨이퍼 뭐 바운드리 웨이퍼 가격을 뭐 1년에 한 10%씩 올리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하고 이 실적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 혼자서 선단 공정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의 가시성이 되게 높은 회사고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아직도 의심이 너희들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공급이 가행되면 뭐 예를 들어서 로직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가행도 안 되겠지만 가격은 안 빠지는데 네. 우리는 가격이 빠지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고 과거의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일부 바뀐 세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영원히 이제 뭐 그런 세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AI를 일정 부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이전틱 AI가 기업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AX 전환을 할 때까지는 사이클은 좀 많이 길어지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 길어지는 것만큼 밸류에이션 해보면 여전히 저희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칩 회사가 이렇게 여전히 좋고 다들 그 수주처에서 돈을 계속 쓴다고 자본 예. 지출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낙수 효과로 예. 소부장단까지 내려오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설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예. 소부장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 대만 네. 소부장 기업들을 방문했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 방문을 좀 해보니까 소재는 공급 부족 없습니다. 소재는 그냥 바틀렉 없고요. 장비는 심각한 바틀렉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ASML의 EUV를 보십시오.
분기에 16대밖에 못 만들어요. 네. 지금. 그래봤자 뭐 연간 뭐 65대 뭐 그 정도 만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장비 회사들을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뭐 텔도 그렇고 부품이 충분치 않아서 고객이 원하는 만큼 장비를 못 만듭니다. 그 말은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그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거는 실적이 가시성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한 4, 5년간은 반도체 장비 쪽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거고 뭐 부품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병목이 많습니다. 뭐 이비덴 가봐도 기판 쪽 병목이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그쪽은 많이 반영을 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소부장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이 호황은 일단 장비한테는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부품한테도 기회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소재는 조금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쪽은 심각한 병목이고 부품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소재 쪽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충분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볼까요?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많은 실적 발표 매크로 이벤트도 많은 주간이에요. 힘들어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뭔가 방향성이 오늘도 그렇지만 조금 헷갈리게 아무래도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지 좀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난기류에 접어들었지만 네. 이제부터 아마 기류 변화는 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난기류 계속 있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경험했던 최근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기류가 좀 안정될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헷갈릴 때는 늘어나고 있는 이익잉여금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본잉여금도 들어왔죠. 어차피 ADR 상장하면서 북밸류가 올라가는 것만큼 또 든든한 어떻게 보면 보약이 없습니다. 북밸류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좀 용기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는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